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이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죠. 네이버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못지않게 핫한데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해서 덩치를 키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관건이 되는 건 뭐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요. 네이버가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죠. 자회사입니다. 여기가 두나무를 먹습니다. 근데 얘 두 개를 합병을 시킨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밑에 자회사를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그쵸? 지분 평가 얘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이버의 사업 확장 방편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합병을 할 건지 떼서 합병해서 나스닥에 상장할 건지 아닐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교환 비율이죠. 한 3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총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합병을 해서 분리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나 나스닥 상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보가 빠른 건 외국인이고 기관입니다 여러분. 특히 외국인들 잘 보시면요. 네이버는 이해진 씨보다 창업주죠. 국민연금 지분이 9% 거의 블랙락이 6%입니다. 블랙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이번에 이 대통령이 갔을 때 만났습니다. 블랙락. 우리나라한테 34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얘네 갖고 있는 돈이 1경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들이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합병했을 때. 그 변수도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기관 외국인 동향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외국인 어떻습니까? 좀 팔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얘네들의 매수가 단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 매수입니다. 단계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얘네들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공격적으로 사진 않고 있습니다. 매도도 고가 매도, 구간 매도, 근저보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이때 급등하겠죠. 이때 팔아야 됩니다.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급등하겠죠. 이때 급락하겠죠. 이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는 지금 급할 게 없습니다. 1단계 매수 중이에요. 그래서 10만 주를 팔고 20만 주 사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해되시죠? 저가의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매수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공매도입니다.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377만 주. 얘네들 때렸는데 계속 올라갔습니다. 두나무 이슈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손해났잖아요. 또 때립니다. 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얼마 전까지 300만 주였는데 바로 377만 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도 1단계 매수, 저가 매수 중이고 공매도 세력들 때리고 있습니다. 환매수하려고. 대척점에 서 있는 외국인들과 매집하는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 묘하게도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얘는 저가 매수해야 되니까 빠져야 되고 공매도 세력들은 환매수해야 되니까 빠져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매수 단계가 저가 매수가 완료되고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때렸다가 숏 커버 스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올라가겠죠. 3, 4단계에서 스퀴즈할 때 팔아야 됩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돼요. 어느 단계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그리고 숏 커버인지 스퀴즈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 가장 빠른 건 외국인이겠죠.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리포트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놨어요. 외국인들,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략 리포트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주가 여러분 이해진 씨 맞는데 실제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건 국민연금, 그 다음에 블랙락입니다. 얘네들이 여러분 반대할 수 있어요. 합병에 대해서.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이슈상에서 스테이블 코인 정부에서 상용화 시키려고 그러죠. 한국은행이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갑자기
두나무를 인수하겠다 그랬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법정 화폐와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생태계도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의 안정성,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이게 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너지가 상당히 클 거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이버의 어마어마한 그 장악력, 그리고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이게 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팔까 더 살까? 고민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가는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아까 분리 리스크. 쪼갠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쪼갠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한다? 가장 큰 수혜주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한 법인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겁니다. 네이버는 글쎄요. 주가가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세대는 거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이게 리스크죠. 교환 비율. 이거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3대1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죠? 합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맨 꼭대기에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 법인이죠. 여기 두나무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를 나스닥으로 보내겠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아니면은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두나무가 있고 이런 시나리오도 있겠죠. 블랙락이나 국민연금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이게 아무래도 가능성이 크겠죠. 네이버의 의도는 이거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장애 최고가를 찍었죠. 두나무는 어쨌든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겁니다. 네이버라는 거대한 우산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핵심 기술을 네이버를 통해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인 시장에 메인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해진 지분을 낮추고 M&A나 그 다음에 투자 통해서 계속 확장을 해왔습니다. 지분을 보통 늘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해진 씨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그렇게 해서 회사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죠. 최대 주주가 됐는데 사실은 국민연금이나 블랙락이 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본인 지분을 낮추면서 다른 회사 계열사 편입시키고 M&A하고 회사 커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AI 게임, 초연결, 슈퍼 커넥티비티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맞는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사업 영역이 어마무시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여부, 나스닥 상장 여부입니다. 분리를 시킬 건지 말 것인지, 분리 리스크. 두 번째, 투자자들이 헷갈립니다. 이 분리 리스크 때문에 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세 번째, 교환 비율. 3대1로 보는데 이건 모르죠. 변수가 되는 건 뭡니까? 블랙락과 국민연금의 반대 여부입니다. 그리고 본인 이해진 씨 창업주죠. 본인 지분을 낮추면서 M&A를 통해서 사업량을 확장해왔고 이제 블록체인과 AI, 스테이블 코인까지 확장합니다. 어쨌든 변수가 되는 거는 이 두나무와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그 다음에 분리 여부, 그리고 나스닥 상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일대주주 국민연금 9%죠. 블랙락 6%입니다. 이 15% 지분 과연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두나무 이슈 때문에. 그리고 급락합니다. 다시 올라오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따라가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밑에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한 흔적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 저가 매수라는 거. 주봉입니다. 쭉 빼다가 터졌습니다. 한번. 밀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계속 갈 건지 뺐다 갈 건지 바로 이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급등이 나올 때 사실은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였습니다. 누가 올린 거죠? 개인이 올린 것도 있지만 공매도입니다. 때렸다가 올라가니까 숏 커버 스퀴즈가 나온 겁니다. 다시 빠지죠. 근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죠. 숏 스퀴즈가 얼마나 리스크가 큰가 하면 에코프로입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급락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합니다. 때렸다가 올라가니까 숏 커버 스퀴즈로 대응했습니다. 이건 시장가로 사는 거잖아요.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이런 패턴, 이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파동이 하나 나왔습니다. 파동 50만원 근처 갔었죠. 그리고 급락합니다. 반토막 이상 60% 정도 빠졌어요. 슬슬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봅니까? 상승 3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가장 강하고 오래간다는 파동.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죠. 4년입니다. 4년 동안 매집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몇 배입니까? 3배?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 이 구간이. 큰 슈팅이 한번 나왔고 돌파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상승 3파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흔들어댑니다. 확실하게 물량을 털고 올립니다. 이게 가장 강하고 오래가는 파동이거든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거를 다시 일봉으로 보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그러면은 여기서 쉽게 말해서 바로 땡길 수도 있지만 뺐다가 다시 땡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위에서 고점 매도,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중 50% 정도를 팔거나 밑에 다시 사는 전략,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거죠. 얘가 여기서 밑으로 확실하게 뺐다가 물량 털고 상승선파가 나오기 직전이니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올려서 턴 다음에 뺀 다음에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등락폭이 클 가능성이 큽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죠.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매집 세력, 공매도 세력, 주포 세력들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신호 포착,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시나리오와 타점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단계인지, 매집이 어느 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숏 커버인지 스퀴즈인지. 3단계 스퀴즈면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010-3158-8575 네이버하고 알러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도 있습니다. 네이버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때문에 제가 문자 신호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보냈던 문자 샘플인데요. 010-3158-8575 문자로 네이버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 신호로도 공유해드립니다. 문자 신호와 텔레그램 방, 종목 리포트,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매매하시고, 10월이 짧습니다. 배당 시즌이죠. 11월 가면 늦어요. 기간 수익률 때문입니다. 고배당주 리스트, 핵심 종목, 탑픽 종목. 이게 무슨 얘기냐? 배당 1,000원 벌어 들어갔다가 주식 5,000원 빠지면 소용없죠.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다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난 25년간 통계를 해서 픽했거든요.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를 배당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10월이 짧아요. 11월 가면 주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배당 차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은 못 먹어요.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연말 여러분 바쁘게 보내셔야 됩니다. 네이버도 매매하시고 배당주도 사시고. 먼저 네이버 R입니다.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른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그 다음에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아울러서 네이버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통해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 있는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네이버 여러분 그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두나무를 먹습니다. 얘가. 그죠? 처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비율입니다. 3대 1인지 아니면 다른 비율이 있는 건지. 두 번째, 합병을 할 건지 말 건지. 세 번째, 분리를 시킬 건지 말 건지. 나스닥에 상장할 건지 말 건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쪼갠 다음에 상장할 때까지 주가는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라 그랬죠. 고매도 세력들 때렸다가 올라가니까 스퀴즈 하다가 다시 때리고 있죠. 밑으로 빼고 있습니다. 이게 2단계 3단계로 가고 스퀴즈가 나오면 주가 급등합니다.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보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빠릅니다. 단계가 강화되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2단계 3단계 4단계 3, 4단계 가면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1단계요. 2단계 가도 공매도 세력들 때리다가 숏 커버 나옵니다. 그리고 스퀴즈 나올 때 팔면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 타점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통해 알려드리고요. 아울러서 시즌이 됐죠. 올해 좀 빠릅니다. 10월이 짧기 때문에 배당 시즌입니다. 25년 동안 기간 수익률과 이런 걸 체크해서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3번과 4번에 있습니다.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미리 선침해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이 오기 전에.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그런 분들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주간 정보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제가 여의도 강남에서 만나는데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보지 하나 만들어요.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세력의 수급이나 미공개 이슈, 민감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유해 드릴 건데 영상을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도 모르는 거죠. 문자로 정보라 보내시면 됩니다. A4 용지 한 장에서 2장입니다. 파괴력은 이게 엄청 큽니다. 매주 월요일 날 보내드립니다. 대신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300명.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문자 정보.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매매하시고요. 네이버 아니죠? 기관과 외국인의 주포 세력들, 매집 세력과 구매도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고 배당 서두르셔야 됩니다. 11월이 오기 전에. 선침해. 정보는 선착순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엑기스죠. 매주 월요일 날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300명이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일단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해서 합병을 시키고 나스닥 상장까지 아직도 많은 프로세스가 남아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시너지가 클 거로 예상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합병 몇 대 몇을 할 것인지 비율, 그리고 분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리 리스크, 그리고 나스닥 상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배구조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지배구조만으로 봤을 때 시총만으로 봤을 때는 딱 떨어집니다. 3대 1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죠. 사실은 어떻게 바뀔지 이 비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다음에 합병시킨 다음에 단순한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이렇게 손자회사로 둘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합병한 다음에 두나무랑 쪽에서 내보낼 건지. 문제는 뭐죠? 지분 9%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블랙락 지분입니다. 6%.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이게 클 거란 얘기입니다. 변동폭이.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리포트, 텔레그램 활용하시고요. 네이버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 드립니다. 앞으로 50% 지분은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타점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매매하시면서 꼭 선침의 종목들이 있죠. 미리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이 오기 전에 핵심 종목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목이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 정보는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런 고급 정보가 너무 오픈되면 안 됩니다. 큰손이 사고 있는 종목, 팔고 있는 종목, 민감한 이슈, 미공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고 나가시는 분은 못 누립니다. 이 혜택을 여러분만 누리시는 거예요. 문자 정보라 보내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요. 일단 이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병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건지 누가 가장 먼저 할까요? 당연히 외국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이 가장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단계가 바뀌겠죠. 어느 단계인지 먼저 캐치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 캐치하면 돼요. 기술적 진화 패턴을 포착해서. 그렇게 되면 고매도 세력들도 바뀌겠죠. 전략이.
숏커버냐 스키즈냐. 그래서 리포트와 텔레그램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문자로 네이버라 보내시면 타점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 배당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요. 정보는 매주 월요일 날 보내드립니다. 이게 쌓이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문자 정보 선착순위가 서둘러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